안녕하세요. 60살 노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디어, 즉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디스커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 둘 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이디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비즈니스 모델 발견의 최초의 단계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문제의식은 당연히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거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런 불편함의 발견은 자신의 오랫동안 경험에서 나온다면서 한 분야에 집중하라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편함은 나의 불편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불편함도 있지요. 나의 불편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못 느끼는 불편함을 다른 사람이 찾아낼 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은 당연히 그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못 느끼는 불편을 내가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같은 분야에서나 각자 다른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3자가 더 잘 발견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당사자들은 불편함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더 나은 방법이 없으니 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볼 때에는 쉽게 개선할 수 있는데 그냥 불편함 속에서 사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굳이 한 분야에 몰두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 몰두하다 보면 그냥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한 분야에 몰두하고 있으면 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카카오톡이 전화번호를 매개로 사람들 간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문자 메시지로요. 정작 전화번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이동통신업계가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던 방법을 그대로 내 분야에 적용을 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토스라는 업체를 아시지요? 전화번호를 매개로 한 송금업체입니다. 카카오가 전화번호를 매개로 사람들 간의 연결을 추구하는 방법을 송금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대박이 났죠. 역시 이동통신업계와 은행업계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은행업계와 이동통신업계는 자기 분야에 수십 년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아이디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카카오톡이나 토스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것을 보고 그 불편함을 해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불편하든 남이 불편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 나올 당시 휴대폰 사용자들의 문자 메시지 사용량이 늘어날 때였습니다.
이동통신업계는 문자 메시지 사용량이 늘어나면 통화량이 줄어들고 통화량 중심의 휴대폰 요금 체계나 문자 메시지 요금 체계에 사용자들이 저항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지요. 문자 메시지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즐거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지요. 송금 서비스는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방심하여 소비자가 불편하든 말든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분야이든 아니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만일 의문이 생기지 않으면 일부러라도 의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의 마지막에 링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일부러라도 의문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문이 있어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이 바로 아이디어이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로 불편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불편함을 제거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생길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불편함을 찾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불편함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아이디어 발견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문제의식은 시간 또는 비용 절약입니다. 불편함을 줄이는 것과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비용은 약간 증가하더라도 불편함을 더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로 시간과 비용의 관계는 반비례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비용을 줄이려면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요.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아이디어는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의문이 없더라도 의문을 만들어라. 자, 이제 의문을 가져봅시다.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는 없을까? 시간과 비용은 그대로라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을까? 꼭 둘 다 같이 갈 필요는 없겠지요. 시간이 좀 더 소모되더라도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을 테고 반대로 비용이 좀 더 소비되더라도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로 가져야 하는 문제의식은 행복, 즐거움 같은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이 역시 시간과 비용 또는 시간이나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시간과 비용이 좀 더 증가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이 더 클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제거하면 즐겁고 행복한 경우가 많겠지만 불편함을 제거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거나 즐겁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요? 스마트폰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스마트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0살 노땅은 문제의식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제가 옆에서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의문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일을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전산화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많은 부분이 전산화된 현재에도 불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불편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소수의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질문을 못할 수도 있고 질문을 했지만 답을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서 직접 불편을 느낀다 하더라도 아무나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불과 한 6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아이디어 도출에는 경험보다 문제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더 효율적으로 사업적으로 다듬는 데는 경험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다면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불편함,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은 줄이는 방향으로 편리함과 행복, 즐거움은 늘리는 쪽으로 문제의식을 가지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이디어 발견을 위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좋아요와 구독은 잊으시면 안 되겠죠.